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정입진 2020년 1월호 지난달에 실린 장진영 작가의 새끼돼지라는 단편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진영 작가의 새끼돼지라는 작품은 경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문장입진을 전부 다 읽고 고른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장진영 작가의 이 새끼돼지라는 작품을 누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읽게 됐는데 소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문장입진 지금 1월에는 장진영 작가 작품 말고도 이원석, 홍성욱, 정은우, 최미래, 임선우 작가까지 이제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기회 되시면 웹진이니까 쉽게 접근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장진영 작가는 저희가 예전에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이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했던 작가인데요. 작년에 자언과 모음으로 등단을 했고 뭐 현대문학에도 그 후에 발표를 했고 이번에 문장입진에도 발표했고 그렇게 드물지 않게 그래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음과 모음 등단작은 저한테는 꽤 강렬하게 남아있긴 했어요. 이게 어떤 좋다 아니다의 개인적 취향을 떠나서 되게 묘한 분위기가 있구나. 장면을 쓰는 것도 좀 독특하고 전개하는 방식도 뭔가 묘한 리듬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인상으로 남아있었는데 이 새끼돼지라는 작품은 또 그 작품과 곤이라는 작품과 굉장히 다르게 좀 느껴졌어요. 여전히 묘한 문장의 톤이나 전개되는 방식 같은 게 독특하긴 한데 곤이에서 써왔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줄거리는 좀 꽤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화자인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화자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수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자신이 학교에 다니던 이제 청소년 시절에 자신과 동갑인 베트남에서 온 호아라는 여성이 자신의 사촌 오빠인 순철 오빠라는 이제 고종 사촌인 것 같아요. 고모의 아들인 순철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을 한 뒤에는 사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없이 살고 이 나는 고모네 집안과 절연을 한 상태인데 어느 날 이 호아가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아들인 하애를 돌봐달라고 해요. 한국에서 지금 10년 정도 살게 된 거였는데 10년이 넘게 산 거죠. 살았는데 어떤 가족 간의 일들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 살게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호아가 자기가 먼저 친정인 베트남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하애를 데려갈 수 없으니 맡아줄래? 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나는 사실 맡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남편이 이 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다가 하엘이 결국엔 이제 집으로 찾아온 거죠. 아마도 중학교 3학년 정도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남편은 아들을 계속 원했던 것처럼 이제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수빈이라는 또 어린 딸은 이 하엘이라는 친척 오빠가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뭔가 이미지적으로 각인이 되게 묘사를 해놨어요. 순철 오빠는 굉장히 하얗게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으로 되어 있고 호아라는 이제 여성은 이제 검은 피부이지만 굉장히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순철 오빠의 흰 피부에다가 호아의 되게 뚜렷한 이목구비를 닮은 하엘이라는 이제 오빠에 대해 수빈이라는 딸이 굉장히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징징댄다거나 친밀했던 아빠를 이제 하엘과 자신 사이에 뭔가 장애물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던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읽다 보면은 그냥 어떤 집에서든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 같은데 어린 시절에 친척 오빠에게 빠지거나 뭐 이웃집 오빠한테 갑자기 이제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런 귀여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인데 근데 그게 좀 약간 끈적하게 느껴지게 이제 네, 만들어지는 중요해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하엘이라는 이제 아이는 야구 선수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꽤나 주목받고 있는 또 상황이어서 네. 하엘과 새벽마다 야구 경기를 이제 보는 취미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수비는 끼어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어떻게든 같이 놀려고 한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 하엘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죠. 네. 뭔가 되게 집에서 약간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것처럼 소음도 내지 않고 조용조용 잘 있고 네. 특유의 이제 성격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도 굴고 어떤 매력을 발산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군다거나 네. 그러면서도 슬쩍슬쩍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집에는 이제 수빈을 돌봐주는 시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아마 나의 옷을 좀 입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엘이? 그게 네. 하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엘이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뭔가 시터가 고모 옷을 입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아줌마보다 고모가 이 옷이 더 잘 어울리네요.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하듯이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터가 자신의 옷을 입는다는 거를 한마디로 슬쩍 흘린다던가 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그 시터를 의심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날은 남편에 대해서 부모부 여자친구보다 고모가 더 예뻐요. 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너 말할 거면 정확히 말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인데도 그런 거를 되게 사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새끼 돼지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수빈이라는 이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돼지 새끼야 라는 말을 네. 함으로써 이 왜 돼지 새끼라는 말을 어디서 얘가 배워왔는지 근데 결국에는 하엘인 것 같죠. 하엘인 것 같은데 그런 좀 이상하게 악하다고 하면 그런데 네. 약간 의문스러운 음침한 구석이 있는 인물로 이 하엘이 묘사가 돼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소설이 굉장히 이제 줄줄줄줄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가 화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거나 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 고니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장면들로 네. 이루어진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새끼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자의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고 네. 그냥 어떤 툭툭 쳐지는 문장들로 이제 대사가 전해지면서 네. 그게 되게 기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네.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고니도 그렇고 뭔가 신경질적인 느낌이 나는 분위기의 소설이 약간 신경질적인 네. 이 소설과 비슷한데 전개 방식이 달라서 근데 읽는 재미가 있는 쪽은 저는 이쪽이 더 재미있게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엘이라는 아이를 이제 끝까지 맞지는 않고 베트남으로 보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인 건데 네.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 한 식구를 네. 하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균열을 만들게 네. 되는지 아이와 아빠의 사이도 멀어지게 있고 네. 결국에는 약간 충격적인 전개로 이 나와 남편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묘하게 네. 그렇다고 하엘을 나쁜 아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뭔가 그 아이의 천연덕스러운 악의 얼굴 같은 게 네.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고 독특해요. 하엘이란 캐릭터 저도 되게 독특하게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 이거 최은미 작가의 맞아요. 눈으로 만든 네. 사람이랑 좀 비슷하다. 근데 따져보면 설정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잖아요. 최은미 네. 작가는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네네네. 당했던 삼촌? 네. 삼촌의 아이를. 아이가 이제 백혈병인가요? 좀 심각한 음. 병에 걸린 아이를 잠깐 네. 이제 그 자기 집에 들이면서 네.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사실 그 순철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랑 특별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맡게 됐는데 그 아이가 약간 좀 이 안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고 헤집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최은미 작가의 작품을 떠올렸나 생각하면 톤이 되게 좀 미묘하게 비슷해요. 이게 약간 맞아요. 제가 읽으면서 이거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묘한데, 그런 느낌을 갑자기 좀 옛날 비유가 생각나는데, 가족 오락관을
아시죠? 뭐야? 그거 뭐야? 폭탄 들고서 막 그거 60초 지나면 터뜨리고 막 서로 넘기는. 그게 갑자기 왜 생각나지? 그러니까 그 그래. 하일이 약간 저한테 맞아. 약간 그런 맞아요. 애가 다들 됐어요. 하나씩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이게 막 수빈이한테 하일이 무슨 네. 뭘 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제가 그 불안이 아, 진짜 컸어요. 그 수빈이가 아마 한 7살 정도로 제가 네, 만나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일 오빠 막 좋아하고 그 아빠랑 자기 아빠랑 하일이랑 막 새벽까지 이제 경기 보는데 막 중간에 끼어 앉아 있고 그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일이 뭔 짓을 할 것 같은데 막 거기다가 베이비시터가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하일이 수빈을 잘 챙기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은 뭐 하일이 수빈한테 뭐 진짜 안 좋은 걸 끼쳤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네, 마지막에 네. 수빈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일 오빠가 이제 싫다고 언제 맞아요. 가냐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의심을 하면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다 각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마냥 뭐 상처 입은 약자라고 보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하여튼 이 하일이라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약간 버림받은 진짜 뭐 버림받기도 했고 실제로 하일이 의탁하고 있던 고모부 그러니까 화자인 나한테는 사촌 형부인데 그 목회자인 그 고모부한테는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고 네. 또 호아 같은 경우도 학대를 받았는데 엄마인 그 베트남 여자인 호아는 가족을 위한답시고 베트남에 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나인 아들을 하일을 버린 거고 그런 약간 좀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가 또 이 안에서는 되게 한 가족을 진짜 분열시키는 짓을 하니까 아 이거 되게 묘한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끝까지 약간 좀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서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나갔던 그러니까 읽는 재미가 한마디로 있다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은 절대 아니고 네. 굉장히 위태로운 느낌을 계속 15일간 주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개되는 문장의 스타일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제가 느낀 거는 폭력에 굉장히 무뎌요. 그러니까 네. 호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촌 형부라고 할 수 네. 있는 목사인 사람이 순철 오빠가 장애가 있어서 이제 장애인 자격이 있었는데 네. 등록증이 있었는데 독실한 신자가 되지 않으면 보복을 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로 그쵸. 나오고 그 장애인 연금 때문에 막 혜택을 받으려고 챙겼다가 장애인 연금 안 나오니까 바로 근데 버리고. 또 술을 써서 그걸 박탈해 버린다거나 네, 그러니까 네, 네. 누군가의 생계를 뺏어 버린다거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가 마치 인질이다라는 식으로 여기에 네. 쓰여 있거나 네. 그리고 이 호아라는 인물이 이 목회자에게 맞잖아요. 네. 폭력을 당하는데 반항했더니 맞는데 호아가 열을 받았던 거는 맞아서가 아니라 돈을 뺏긴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거나 하일도 목회자인 자기네 가정을 파탄에 놓이게 만든 네.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네. 식으로 되게 그냥 평온했던 저녁 어떤 식탁 자리에서 그거를 네. 바로 말해버린다거나 네. 어쩌면 그것도 전략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남편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고모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는데 네. 오히려 이 화자인 나는 그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 남편이 왜 그 여자친구 얘기를 하엘이 흘리게 되면서 네. 수빈한테도 결국엔 내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받아낸 정보가 키즈 카페를 남편과 딸이 그 화해하라고 사이를 극복하라고 매주 둘이 보냈더니 네. 그 키즈 카페에서 일하는 어떤 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수빈에게서 정보를 얻고 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냥 이게 되게 웃긴 게 남편도 결국에는 하일에 대해 좀 정을 뗀 계기가 하일이 자위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나서 네. 좀 싫어진 거잖아요, 남편이. 그랬더니 내가 당신도 하잖아, 그 언니 생각하면서 라고 딱 맞아요.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이 그게 누구야 라거나 뭐 당황하지 않고 네. 오히려 혐오스럽게 나를 쳐다보더니 닥쳐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래 하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다시 부엌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그를 두들겨 팼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문장으로만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정말 두들겨 팼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또 뒤에는 이제 수빈이 화해를 하길 원했어. 또 어느 순간 화해를 했어. 오, 네. 이게 화해하는 척 하다가 진짜로 화해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어느 가정 환경에 있는 그런 폭력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도 되게 그거에 무뎌져 있는 네. 사람들이어서 네.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 수빈과 나와 남편만 있었을 때는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또 남편도 뭔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약간은 뒤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사실은 하해를 맞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적인 이유가 컸을 거고 네. 시터에 돈을 올려주는 문제로도 둘이 다투기도 했고 네. 뭔가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더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이상하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태로움을 어떤 특별한 묘사는 없는데 그냥 읽어가면서 계속 정보를 주면서 계속 이 사람들 뭐야 정말 그 일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네. 들게 만드는 네. 약간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남편 패는 장면 있잖아요. 나는 부엌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부엌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그를 두들겨 팼다. 그게 다예요. 네, 그 후에 남편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 네. 그냥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이 독자를 좀 소름 끼치게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설정도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예를 들어 버스 시간이 다가오자 하엘은 수다스러워졌다.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다. 이게 별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엘이라는 캐릭터는 수다스러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왜 갑자기 쌀 떨어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거나 근데 또 하는 얘기가 사촌 형부를 손봐줄 일이 기대돼요. 거의 뭐 완전 네. 그니까 그러면서 베트남에 가는 것도 기대되고 네. 수빈 같은 여동생이 생기면 기쁠 것 같고 네. 나한테 너무 예쁘다고 하고 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 그냥 평범한 문장들인데 그거를 좀 뭔가 신경을 긁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 소설을 그래도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만큼 긴장감을 갖게 하거나 폭력에 무뎌져 있는 혹은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게 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드문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도 다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젊은 작가들의 소설 중에서 좀 이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어보시면은 좀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되게 개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다음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어요. 저한테도. 네, 어떤 고니와는 또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현대문학에 발표됐던 작품은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작가에 일어나는 기대감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장입진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회되면 SNS에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소야 SNS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진영 작가의 단편 소설 새끼돼지의 일부를 낭독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일은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방 한쪽에 꾸려져 있는 짐을 발견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하일은 씻고 나온 뒤 내가 빠뜨린 물건을 천천히 챙겼다. 수빈은 시터품에 안겨서 우리가 나가는 걸 멀뚱히 지켜봤다. 우리는 차 안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엘은 고집스레 앞만 바라봤다. 고속터미널에 도착해 나는 우등좌석에 버스표를 끊었다. 버스 안에서 마실 물과 간단하게 요기할 만한 간식을 사서 가방에 넣어주었다. 버스 시간이 다가오자 하엘은 수다스러워졌다.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다.
하엘은 사촌 형부를 손봐줄 일과 베트남에 가게 될 일이 기대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순철 오빠와 호아와 함께 셋이 살게 될 일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서 지냈을 때처럼 살고 싶다고. 수빈 같은 여동생이 생기면 더 기쁠 것 같다고 했다. 하엘은 내게 고마워했다. 호아 말대로 내가 너무 예쁜 사람이라고 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뻤다고. 그렇지만 호아가 더 예쁘다고 했다. 하엘은 호아를 떠올리며 수줍어했다. 버스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너는 한국에서 훌륭한 투수가 될 거야. 하엘은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한번 추워 올리고는 곧장 버스에 올라탔다.